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학교 친구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고3 수험생이 되어서 뒤늦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만큼 현재 학생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살펴보죠.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겠습니다. 장래희망 시스템 반도체 연구원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살펴보죠. 자,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4.6등급이고요. 모의고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고요. 자, 자율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전공 논문 검색 활동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볼게요. 자, 봉사활동은 총 62시간, 독서는 총 13권입니다. 동아리 살펴볼게요. 동아리는 과학발명부와 과학탐구부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상, 과학탐구활동 수상 4회, 선행상, 개근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진학을 희망하는 1순위 대학은 인하대 전자공학과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전자공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목소리가 상당히 좋네요. 이선균인 줄 알았네요. 자, 우리 학생 전자공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자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컴퓨터 공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만지는 것보다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전자공학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그렇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주요 교과 평균이 4.6점대의 성적입니다. 자, 희망대학인 인하대 전자공학과 진학이 가능할지 이치우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4등급이고요. 수학이 5.5등급, 영어 4.5등급, 과학이 3.5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앞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4.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 5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영어는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등락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가 오늘 상담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희망 대학 중에 실제로 대학 진학 가능성이 있는지, 대학 진학 가능성이 어떤 대학인지를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희망 교대 진학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그 전형이 전부가 네. 뭐 학생부의 종합 전형의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내신 성적의 어떤 정량적인 평가의 수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합격자들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이제 가고 싶은 인하대 전자공학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합격자 예시를 살펴보면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석차 등급의 평균이 3.8등급이고요. 최저가 6.31등급도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 학생의 4.6등급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주대 전자공학과 AC 전형입니다. 에이스 전형입니다. 합격자 예시를 살펴보면 2017학년도에 3등급 전후 2.5에서 3.5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물론 이제 더 낮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운대 전자공학과 찬빛 인재 전형인데요. 여기도 합격자 예시를 살펴보니까 아주대랑 좀 대동소이합니다. 2.5에서 3.5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가천대 전자공학과의 가천 프론티어 전형은 합격자 예시를 보니까 5등급까지도 지금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서울과기대 전자 IT 미디어공학과는 농어촌 전형을 살펴봤는데 2015학년도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1.5에서 3.5등급까지로 조금 레인지가 넓게 폭넓게 합격한 사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을 좀 살펴보면은 뭐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순인데요.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이 우수한 것은 상당히 조금 칭찬해 줄 만한데 반대로 이제 수학이 성적이 좀 부족한 것은 좀 생각해보고 좀 만회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전형적인 중위권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까지 학기별로 성적을 보면 여전히 이제 그 평균 4.6등급 정도에서 대동소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학년에 와서는 우리 학생이 그 상담 신청서에 쓴 것처럼 뭔가 조금 더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내신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진학을 위해서는 성적 향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내신을 올리기 위한 내신 전략 관리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좀 소홀히 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3학년 1학기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적 변화를 좀 더 이제 도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떻든 간에 가시적인 목표는 평균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은 성적 변화가 상당히 조금 큰데요.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다시 이제 좀 향상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별도 세세하게 보니까 2학년 2학기 때 문학 성적에서는 성적이 다소 향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잘하는 과목이나 또는 그 국어 안에서도 단원이라든지 또는 내용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부터 좀 적극적으로 성적 향상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수학이 사실은 성적이 좀 부족한데요. 60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60점대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요. 2학년에 이제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강자 수가 적어서 내신 등급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의 등급도 등급이지만은 원점수에서 좀 향상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이 향상하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점수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보니까 이제 1학년 2학기를 제외하면 한 7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80점대를 조금 더 목표로 해서 등급 향상까지 조금 노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하지 마시고요. 중간고사에서부터 확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좀 준비를 해서 4월 말 5월 초 중간고사에서부터 내신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균 3등급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혹시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학생부를 보면서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과학 과목, 과학 교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울까 교육 과정에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학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3학년 때 배우나요? 네, 물리랑 화학 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자공학과 아니면 컴퓨터 관련되는 쪽을 보면 사실은 물리 과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화학 2까지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열심히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물리 교과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등급이나 또는 원점수나 조금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학습 고민 상담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학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과목별로 성적 편차가 있는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김태용 선생님,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의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건가요? 네, 일단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의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 단위와 관련된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과목을 보는 대학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을 수치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많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과를 다 반영한다고 해도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 있는 과목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과목은 버리는지 이 여부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연계 학생인데 뭐 제2 외국어나 사회 과목을 뭐 6등급, 7등급, 뭐 8등급, 9등급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많이 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반영하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보다는 그 중요도가 그 반영하는 국수, 영사 아니면 수학, 과학보다 반영 중요도는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모집 단위와 관련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되 버리는 과목도 절대 있으면 안 되겠군요, 선생님. 네. 자, 다음으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라본 학생부는 어떤지 살펴보죠. 학생부 강점 대 약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진로 적합성, 과학 포트폴리오 활동, 전공 관련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고요. 선생님이 본 학생부 장점은 컴퓨터 분야 관련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자기 주도적인 발표와 탐구 활동을 통해 전공 적합성 함양,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의 교사 평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 적은 페이지 수, 상당히 낮은 내신, 봉사활동 상황이고요. 선생님이 본 약점은 좋지 않은 교과 성적 변화 추이, 그리고 부족한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본 것과 선생님이 보신 것
같이 뭔가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학생이 본인의 학생부에 대해서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유성호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역시 3학년 학생답습니다. 보니까 장점이 제가 골라낸 장점하고 우리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장점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학생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대목들을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가 혹은 1단계 통과 후 면접 준비할 때 이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강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우리 학생은 일단은 요즘의 유행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을 택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대목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 요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기록으로 남는데 생활기록부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입니다. 본인이 지적 호기심을 갖고 찾아다니면서 논문도 읽고 그 논문 읽은 거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나가는 활동들을 하면서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보면은 거의 전 과목에서 발표를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학생 발표력이 있고요. 또 세부 특기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기록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삼아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연계를 해서 잘 맞춰나가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학년이 돼서도 뭐 시간에 쫓긴다 생각하지 말고 교과 성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회복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학생 학습부 약점에 대한 보완책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 뭐 앞에서 교과를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부상에서 비교과보다도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입니다. 우리 학생 약점에다가 상당히 낮은 내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아까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전형에서는 정량화해서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 스스로가 내신이 낮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학년 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교과 성적의 변화 추이가 떨어졌다 올라간 대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점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교과, 특히 수학 교과의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에다가 봉사활동 얘기를 했는데 봉사활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학생 2학년 때 봉사활동 8시간이거든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목은 3학년 때 본인이 교회 봉사활동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전공기부활동 등을 좀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만 좀 보완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네. 우리 학생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써주신 교과세부 특기상을 봤습니다. 사실은 교과세부 특기상을 보기 전에 우리 학생 성적을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하고 과학에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과세부 특기상을 보면서 이 학생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발표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보면은 우리 학생 2학년 화학완에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 교과세부 특기사항의 내용을 보면은요.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내용을 갖다가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관찰하셔가지고 그 학생이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대목은 사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냈었거든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면은 방과 후 수업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들었어요.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을. 그런데 사실은 대학에서 예의주시하고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을 관찰한 선생님들의 그 세특 내용과 우리 학생이 어떻게 그것을 연계해 나갔는가거든요. 그렇다면은 교과 세특, 특히 화학왕 같은 데는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즉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교과서가 안 되니까 책을 찾아 읽고 그 책을 찾아 읽은 내용이 어려워서 다시 교과서를 찾아 읽은 내용들을 그 세특 내용에 선생님이 잘 써주셨어요. 그 내용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저는 자기소개서에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한 것도 좋지만 정규 수업에 있었던 선생님의 교과 세특 내용을 자기 전공과 연계해가지고 엮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을 3가지 교내 활동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3가지를 분류해서 과학 포트폴리오 활동, 수업 발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네. 3가지를 쓰는 게 좋겠고 수업 발표 활동을 제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학생부에서 주목할 부분 또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이건 좀 고민이 돼서 학생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저기 보면은 진로 활동이라든가 혹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전공 집중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제가 안에서 읽어보다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봐요. 무슨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나노 공정시대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서 우리 학생이 찾아 읽은 논문이나 실험이라든가 발표했었던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대학에서는 교과 성취도하고 연계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지금 교과 성취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과 성취도와 우리 학생이 공부를 했었던 체험학습 활동 내용과 그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들을 연계해서 대학에서는 확인하려고 들 겁니다. 즉 우리 학생이 편향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닌가 혹은 진위가 맞는 것인지를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혹은 나중에 1단계가 통과돼서 면접까지 갈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즉 진로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에 있는 네.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준비를 해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인하대 전자공학과입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진학 준비도가 높은지 자, 우리 학생 목표대학 전형별 준비도 공개할게요. 우리 학생 목표대학 전형별 준비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50, 논술전형 30, 정시전형 25를 평가해 주셨고요. 자,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 진학 준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습니다. 설명 네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정시에 대한 자신감이나 준비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일 가능성이 낮게 봤고요. 그다음에 내신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수학이 주를 이루는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또 농어촌 전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나 광운대 정도를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대진대 등의 이 수도권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약간 한 단계 낮춘 지원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많이 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서울대학의 대학을 그 지원을 목표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 선배님들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지원했는지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그 매년 그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의 성적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유의를 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할게요. 자, 김태용 선생님은 대진대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윈윈 대진 전형, 유성호 선생님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 학석사 통합 전형, 이치유 선생님 광운대 컴퓨터정보과학부 참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대진대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윈윈 대진 전형, 아유 이름도 깁니다. 주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1단계 4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에서 60% 더하기 면접 40%를 봅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5 등급인 학생이 그 합격 사례도 있었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5등급 정도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지원으로 여기를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추천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 학석사 통합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설명 우리 학생이 부탁드릴게요. 원하는 대학 중에서 네. 가천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천대학교를 우리 학생이 좀 합격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천대학교 학석사 통합 전형이 의외로 가천대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경쟁률도 낮고 합격자들의 성적폭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게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5년은 학사, 1.5년은 석사 이렇게 해서 통합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외로 좀 피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 학생에게는 컴퓨터 공학을 특히 하드웨어를 갖다가 공부하고 싶다면 가천대 괜찮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대진대하고 1단계 자업에서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과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준비를 좀 해가면서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총 5년을 그럼 다니게 되는 네네, 거군요. 그렇죠. 저도 네. 이건 처음 들었네요.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광운대 컴퓨터 정보고학부 참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전자공학과를 희망을 하는데요. 학생부에 지금 3학년 1학기가 어떻게 이제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전자공학과와 함께 컴퓨터 관련되는 모집 단위에도 상당히 우리 학생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지원과 관련해서 컴퓨터 학과를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든 간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제 서류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광운대 컴퓨터정보공학부도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수능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을 거고, 네. 이 최저 쪽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 2학기 때 이제 학생부가 완성이 되면은, 그 뒤에 수능을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답변은 이치우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에 대한 공부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요.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어떻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비교과와 내신을 같이 연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대학 진학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좀 공부했던 것보다 평소에 제가 그 학생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내신이랑 이쪽을 조금 확실히 완전히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친구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